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막 가을이 온 것 같아요. 한 계절이 또 바뀌었죠. 가을 하면은 우리 행사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제 곧 2학기 상담 준비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쵸. 아무래도 이 1학기하고 2학기는 정말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은요, 바로 1학기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2학기 학부모 상담 꿀팁이라기보다는 진아쌤의 또 스토리? 네, 그런 경험담? 이런 걸로 한번 이어져 볼 텐데요.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학습에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세요. 요즘에는 제가 봤던 학부모님 중에서 한 3, 4세, 3세는 아니고요. 4세 정도가 됐는데도 좀 학습에 굉장히 열정적인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사실 이거는 뭐 진아쌤만의 좀 여담이긴 하지만 저는 영아기 때까지는 학습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 사교육 열풍이 너무 심해요. 그 다음에 뭐 영어 가르치든 뭐 태권도 가르치든 예체능으로 가르치든 이런 거를 안 가르치면 뭔가 우리 아이가 밀릴 거라는 이런 불안감을 학부모님들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렇고 뭐 교사들도 그렇고 이거는 정해진 규칙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다른 애들도 다 하니까 너도 한번 해, 이런 거는 사실 학부모님도 학부모님이겠지만 교사로서도 조금 주의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교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학습에 대한 열정적인 부모님이 이제 영아반인 경우에 학습에 대한 열정적인 부모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시면 이제 영아반 선생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팁은요. 도구를 이용해서, 놀이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과 숫자도 배우고 한글도 배우고 글자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학습되어지는 게 먼저라고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괜히 이제 어머님들이 수학이 너무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숫자를 얘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원에서는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 선생님께서 쓰고 있는 방법을 어머님들께도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만약에 학부모님께서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상담 시간에 가만히 묵묵한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또는 말문이 턱 막히는 그런 것들 있죠. 말문이 턱 막히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신다던가 어머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제가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라든지 정말 뭐 애매모호한 답변이라거나 좀 원에 대한 거면은 당연히 원장님께 또는 원감님께 주임 선생님 여쭤보고 말씀드린다는 표현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 반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는 담임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선생님께서 조금 애매모호한 답변을 이제 말씀해 주신다던가 조금은 갸우뚱갸우뚱하는 그런 말문이 턱 막히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시면 학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한테 관심이 없나? 또는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게 조금 결례인가? 하고서 학부모님께서도 굉장히 말문이 막히세요.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는요, 절대 밋밋하게 또는 말문이 턱 막히게 하시면 안 되고 선생님들이 상담하시기 전에 한 번씩은 자기만의 1분 스피치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물론 진아쌤도 매번 스피치를 해봤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날 저녁에 한 번씩은 연습을 해봤던 것 같아요. 학부모님께서 이런 뭐 예상 질문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상 질문지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 이 학부모님 그동안 봐온 그 세월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이 학부모님을 만났던 선생님들의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이 학부모님도 많이 관찰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학부모님께서는 분명히 이 질문을 하실 텐데, 왜냐하면 학부모님들께서 우리한테 정말 질문을 평상시에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평소에 전화 상담이든 학부모님과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든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미리 캐치하셔서 상담 때 이 학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구나. 특히 영아반인 경우에는 제일 이제 학부모님 관심 포인트가 뭐예요? 배변 훈련이죠. 그럼
그러면 배변 훈련에 관해서 이 아이가 평상시에는 원에서는 배변 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지, 그런 거를 선생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학부모님과 상담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아반인 경우에도 다르지 않은데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유아반인 경우에는 당연히 학부모님들께서 학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5세, 6세, 7세 정도가 되면요. 학원에 대한 열망도 굉장히 커져요. 아, 우리 아이가 너무 약하게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요즘 세상도 너무 흉흉한데 조금 아이가 태권도나 이런 합기도를 배우면서 좀 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근데 내 아이는 어때요? 강하게 크지 않아요. 내 아이는 정말 부모의 뜻과는 다르게 자라거든요. 또는 피아노를 좀 예술적으로 가르치고 싶은데 우리 아이는 피아노에 보다 또 다른 거에 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다른 거에 관심이 있을 때 이걸 누가 제일 잘할까요? 바로 선생님들이에요. 학부모님만 우리 아이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시진 않아요. 일상적인 거는 당연히 집에서 매일매일 보고 시키고 하시니까 당연히 일상적인 부분은 학부모님께서 제일 많이 알고 캐치하시는데요. 바로 우리 아이가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어떤 놀이에 대해서 흥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가장 중점적으로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는지 이거를 캐치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2학기 학부모 상담 시간에는요, 반드시 우리 아이가 평소에 좋아하는 친구, 그쵸? 친구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학습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를 어려서 이제 친밀하게 다져놓지 않은 친구들은요, 아무래도 학교에 가서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우리 아이는 사교성이 정말 높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우리 아이가 정말 마음을 터놓고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없다면 그거는 사교성이 높은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가 지금 현 교실에서 어떤 친구하고 제일 잘 어울리고 있는지, 또는 선생님들 이거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분명히 저도 이제 12년 동안 한 교실 안에서 이제 아이들을 보니까 친구 관계에서 이런 친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독 굉장히 사교성이 높은 친구도 있고 사교성이 없는데 친구들이 모여드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 누가 있냐면요, 겉도는 친구가 있어요. 이도 저도 아닌. 다른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해도 나는 싫어. 다른 친구가 부르지 않아도 갈까 말까 하고 망설이는 친구들이 보일 거예요. 자, 우리 교실 안에서 이 친구들을 굉장히 선생님이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고요. 뭔가 이 친구가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거를 캐치해 주셔야지 정말 진정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겉도는 친구들이 대부분 초등학교에 가서도 겉돌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친밀성 있는 친밀감 관계를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겉도는 친구들을 잘 캐치하셔서 이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랑 조금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친구의 성향, 뭐 친구를 대하는 성향, 또 평상시에 친구한테 쓰는 말투 또는 행동, 그 다음에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친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잘 캐치하셔서 이제 학부모 상담 기간에 어머님들께 친구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성격이 솔직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 솔직한 마음을 가끔씩은 학부모님께서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교사가 너무 숨기기만 하고 간접적으로만 얘기하고, 뭐 예를 들면 정말 장난꾸러기 있고 친구를 막 평상시에 때리는 친구인데 이런 공격성에 대해서 학부모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학부모님이 우리 아이 어때요? 하면은 너무 멋져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물론 좋아하시는 학부모님도 좋아하시겠지만 그러지 않은 학부모님들이 대다수 있다는 거 선생님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이제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친구 관계예요. 네. 친구 관계에서 우리 아이는 주도성이 있는 편인지, 아니면 조금 친구들 사이에서 열등감을 조금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물론 열등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면은, 실제로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은 학부모님께서 굉장히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돌려서 하면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까지 선생님들이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진아쌤이 거의 쓰는 화법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어머님이 질문은 이렇게 하셨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평상시에 이 아이가 행하는 긍정적인 행동과 정서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요. 긍정적인 행동과 정서에 대한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근데 요즘에 가끔씩 이런 행동을 보이는데 그런 행동이 있을 때마다 저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한번 환경을 조성해 주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 아직까지는 이 아이가 조금 변화할 수 있는 단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학부모님께서도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으세요. 아, 이런 행동을 얘가 보일 때도 있었구나.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평상시에 친구들을 막 때리면서 다녀요? 그러면은 학부모님하고 상담할 때 우리 아이가 누구누구를 막 때리고 다니진 않아요? 그러면은 어머니 때려요. 때리는데 진짜 친구들이 아파가지고 다른 어머님들도 막 말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이 학부모님과 내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진아라고 할게요. 제 이름 본떠서 진아의 어머니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아가 자꾸 다른 친구들을 때리고 다닌다. 이 얘기를 막 하다가 다른 어머님들한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얘기를 들으면요. 정말 진아의 어머님은 깜짝깜짝 놀래요. 놀라기도 놀라고 창피하고 특히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수치심을 느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상담하실 때 절대 내가 이 한 어머니하고 상담을 하고 있으면 다른 아이들의 이름, 다른 아이들 어머니, 학부모님 이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1학기 학부모 상담 때 제일 많이 말씀드렸었죠. 학부모 상담 시간 중요해요. 만약에 시간표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어떤 학부모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그 다음 학부모님께 지연이 되면 절대로 안 되니까 늦게 오신 학부모님께는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부모 상담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맨 마지막 순서였다면 모를까. 왜냐면 다음 순서인 학부모님께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학부모님께서는 상담 시간이 있다면 상담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선생님들께서는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학부모 상담 시간이 거의 20분 또 15분, 20분, 한 30분 이내거든요. 근데 이 시간 하나를 정말 일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어렵게 회사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반차를 써가시면서 휴가를 써가시면서 이렇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들이 적절히 끊어내 주시는 거 그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1학기 상담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혹시나 잊어버리셨을까봐. 학부모 상담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진아쌤은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스토리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